안녕하십니까? 북한 리포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목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듣던 목소리. 북한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 체제가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완벽하게 통제했던 목소리. 조선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그녀는 7년간 마이크 앞에 앉아 위대한 수령의 은덕을 외쳤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완벽한 발음으로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온 나라가 행복에 넘친다고 말해야 했지만 방송국을 나서면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인민이 수령님 품에서 따뜻하게 산다고 외쳤지만 그녀의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거짓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택할 것인가. 아니, 제3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탈출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은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가 어떻게 체제의 목소리에서 진실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북한 리포트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3월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자리한 조선중앙방송국 건물은 10층 높이의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국이었죠. 이곳에서 매일 아침 5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낭낭한 여성의 목소리가 북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디오마다, 확성기마다 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혜진. 당시 28세. 평양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 졸업. 조선중앙방송국 간판 아나운서.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키 165cm, 단정한 외모,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에 충성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 박순희는 평양의과대학 교수였어요. 오빠는 인민군 장교, 동생은 평양예술대학 학생.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1985년 혜진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좋았어요. 유치원 발표회에서 늘 주인공이었고 소학교에서는 낭독대회마다 1등을 했죠. 혜진아, 너는 목소리가 참 곱구나. 선생님이 늘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방송원이 되어야겠어. 혜진도 그게 좋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2003년 18세가 된 혜진은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과는 방송인과 기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 8시부터 수업. 동무들, 아나운서는 당의 목소리입니다.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음 훈련, 호흡 훈련, 표정 관리, 자세 교정. 하루 8시간씩 연습했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같은 문장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억양과 속도를 익히기 위해서였죠. 혜진은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김혜진 동무 역시 실력이 뛰어나요. 교수들이 칭찬했습니다. 2007년 대학을 졸업한 혜진은 조선중앙방송국에 배치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곳이었어요. 첫 출근 날. 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3층 신입교육실로 올라갔어요. 동무들을 환영합니다. 교육 담당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화국의 목소리가 나가는 곳입니다. 동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민들의 귀에 전해집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신입교육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방송 원고 읽기, 카메라 앞 자세, 긴급 상황 대처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원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단 한 글자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철칙이었습니다. 3개월 후 혜진은 정식 아나운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방송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기상 정보와 농업 소식이었죠. 오늘 평양의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18도. 떨리는 목소리로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잘했어요, 김혜진 동무. 선배 아나운서가 격려했습니다. 긴장 풀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혜진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출근, 5시 생방송 준비, 6시부터 뉴스 진행. 하루에 4번 뉴스를 읽었어요. 아침 뉴스, 정오 뉴스, 저녁 뉴스, 밤 뉴스. 원고는 당 선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나운서는 그저 읽기만 하면 되었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령도 아래 우리 인민은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말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혜진은 능숙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메인 뉴스를 맡게 되었어요. 저녁 8시 메인 뉴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었습니다. 혜진 동무, 축하해요. 메인 뉴스 발탁됐어요. 부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처음으로 메인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양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축하해줬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메인 뉴스는 최고 아나운서만 하는 거야. 혜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특별 편성에 들어갔어요. 혜진 동무, 이번 기념일 특별방송을 맡게 되었어요. 국장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4월 15일 광명성절 생중계. 김정은 동지께서도 참석하시는 자리야. 혜진은 긴장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방송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세워졌고 카메라가 곳곳에 배치되었어요. 혜진은 무대 옆 특설 부스에 앉았습니다.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했어요. 5분 전입니다. 조연출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 2, 1, 큐.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절 경축 행사에 참석하시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이 시간 동안 생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 집단체조, 불꽃놀이. 혜진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완벽했어요, 혜진 동무.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도 만족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혜진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 방송원 칭호와 함께 특별 배급도 나왔어요. 쌀 10kg, 식용유 2리터, 설탕 1kg.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혜진이야. 하지만 혜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박수치고 구호를 외치고 웃는 얼굴들.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혜진은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2013년 혜진은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CCTV와의 합동 방송이었어요.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베이징은 평양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고 상점에는 온갖 물건이 넘쳐났어요. 혜진 동무,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수행원이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면 베이징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평양보다 훨씬 밝네. 방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중국 아나운서와 함께 북중 우호에 관한 특집을 진행했어요. 두 나라 인민의 피로 맺어진 우정은 완벽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멀어지고 평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들어서자 아래가 캄캄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베이징은 밤에도 불빛이 가득했는데 평양은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내리자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혜진 동무, 밖에서 본 것은 다 잊으세요. 우리 공화국이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혜진은 원고를 읽으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낙원. 그날 오후 혜진은 방송국 근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장마당이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죠. 한 여자가 땅에 쪼그리고 앉아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은 남루했어요. 동무, 옥수수 사세요. 여자가 혜진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절박했어요. 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도 사회주의 낙원에 사는 건가? 집에 돌아와 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 배부른 몸. 그리고 시장에서 본 여자의 얼굴.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4년 여름. 혜진은 6년차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긴급 원고가 내려왔습니다. 함경북도 지역 풍년 소식. 혜진은 원고를 읽었습니다. 함경북도 농장들에서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작년 대비 30% 증가. 방송을 마치고 혜진은 원고를 다시 봤어요. 함경북도에서 풍년. 며칠 전 함경북도 출신 동료가 고향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우리 고향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배급이 6개월째 안 나오고. 그 말과 원고가 맞지 않았어요. 혜진은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순희 동무, 함경북도 상황이 어때요? 순희는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악이에요. 제 친척이 보낸 편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방송에서는 풍년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방송하고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동생 혜영을 만났습니다. 혜영은 평양예술대학 3학년이었어요. 무용을 전공했죠. 언니,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니. 응. 한 달 전부터 안 보여. 다들 정치범 수용소 갔다고 하는데.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말하면 안 돼. 위험해. 혜영은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방송에서 늘 진실을 말한다고 하잖아. 근데 왜 집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중앙방송국 기자 박민수가 탈북한 것이었어요.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에 모든 직원이 모였어요. 동무들, 우리 방송국에서 반역자가 나왔습니다. 국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괴뢰들에게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혜진은 박민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기자였어요.
앞으로 모든 직원은 상호 감시를 강화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동료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그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를 의심했어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보고될 수 있었으니까요. 11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의 동생 혜영이 체포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혜진 동무, 즉시 보입으로 오십시오. 혜진은 부모님과 함께 보입으로 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어요. 김혜영 동무가 반동적 사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혜영이는 평양예술대학 모범 학생입니다. 요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혜영은 지난 10월 동기생들과의 대화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동 행위입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그리고 남조선 노래가 좋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혜영은 현재 12호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5년형입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딸을. 제발. 규정입니다. 이해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동생이 15년을 수용소에서 살아야 한다니. 그리고 김혜진 동무. 요원이 혜진을 봤습니다. 동무는 방송인입니다. 동생의 일로 동요하면 안 됩니다. 방송은 계속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방송 정상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혜진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혜진 동무,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전 6시 뉴스 시간. 혜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원고를 읽으면서 혜진은 울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동생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나는 여기서 행복한 조국을 외치고 있다니. 방송을 마치고 혜진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울었어요. 나는 공범자야. 이 체제의 공범자. 그날 이후 혜진은 변했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자신도 끌려갈 테니까요. 2015년 봄. 혜진은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 혜영은 교화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검열된 편지였죠. 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혁명화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기계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었어요. 혜진은 매일 방송했습니다. 위대한 당해령도 아래 우리 인민은. 하지만 방송을 마칠 때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방송 중 실수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초간의 침묵. 방송 사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혜진은 다시 방송을 이어갔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국장이 불렀습니다. 혜진 동무, 오늘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방송인이 컨디션 핑계대면 안 돼.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동무 동생 문제 때문에 동요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정신 차려. 다음에 또 이러면 교체시킬 거야.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어요.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평생. 그때 떠올랐습니다. 탈북한 박민수 기자를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나는 유명한 아나운서야. 감시가 너무 심해. 하지만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우연히 금지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어요. 밤 11시, 몰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르칠 수 없어서 탈북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진실을 말하고 싶어. 다음 날, 혜진은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은 어디가 허술한지, 브로커는 어떻게 만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동료 중에 함경도 출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만강 국경 경비가 어때요? 왜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뉴스 관련 취재로. 요즘은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돈 주면 넘어갈 수 있대요. 얼마나요? 5,000달러 정도. 국경 경비대한테 뇌물 주고. 5,000달러. 혜진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6월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탈출하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유명인이었어요. 얼굴이 전국에 알려져 있었죠.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탈출하면 부모님과 오빠가 연좌제로 끌려갈 거야.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 혜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혜진은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어요. 방송국 월급은 적었지만 특별 배급을 장마당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간 모은 돈은 800달러.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에서 북중 친선 행사가 열렸어요. 혜진은 평양 대표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게 기회야. 중국에 가면 국경이 가깝습니다. 탈출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8월 15일, 대표단은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단둥으로, 그리고 옌벤으로 향했어요. 옌벤은 한국과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도 보였어요. 혜진 동무, 혼자 다니지 마세요. 수행원이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는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은 무대에서 북한 노래를 불렀어요. 조선족 동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둘째 날 밤, 혜진은 호텔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수행원들이 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밤 11시쯤 되니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이야. 혜진은 방으로 돌아가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여권, 현금,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마이너스 혜진. 혜진은 눈물을 닦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CCTV가 있었으니까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혜진은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2km 떨어진 버스 정류장.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혜진은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20분 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요? 네. 빨리 차 타요. 남자가 검은색 승용차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은 차에 탔어요. 돈은 가져왔어요? 네. 800달러밖에 없는데. 부족해요. 원래는 3000달러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남자는 한참을 혜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낯익네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나운서 맞죠? 조선중앙방송국.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유명인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800달러 받고 나만 가면 나중에 2000달러 더 보내요. 알겠습니다. 차는 옌벤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작은 농가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이틀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경 넘을 거예요. 혜진은 낡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밤, 브로커가 혜진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출발해야 해요.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밖은 깜깜했어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경까지 5km 걸어야 해요. 조용히 따라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혜진은 숨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저기 강이 보여요? 앞쪽에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에요. 저기를 건너면 중국이에요. 헤엄쳐서 가야 해요? 아니요. 다리가 있어요. 철조망을 끊고 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철조망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경비대는요? 돈 줬어요. 30분간 순찰 안 해요. 브로커가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찌직찌직 소리가 났어요. 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경비대가 올까봐. 됐어요. 이제 건너가요. 철조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혜진은 배낭을 메고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다리가 보였어요. 좁고 낡은 나무다리였습니다. 조심해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혜진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흘렀어요. 발밑에서 콸콸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m, 20m. 드디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혜진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국경을 넘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5년 9월. 혜진은 중국 옌벤에서 2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안전가옥을 마련해줬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한국 대사관과 연락 중이에요. 혜진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힐 수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중국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김혜진이 반역행위로 수배되었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김혜진은 8월 15일 중국 옌벤에서 도주하였으며 현재 남조선 괴뢰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혜진은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 완전히 끝났어. 돌아갈 수 없어. 브로커가 전화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데리러 온대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북한 보위부가 당신 찾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흘 후 밤. 검은색 SUV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내렸어요. 김혜진 씨 맞으십니까? 네.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혜진은 차에 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도로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몽골입니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몽골이요? 네. 중국에서는 직접 못 가요. 제3국을 거쳐야 해요. 이틀간 차를 타고 몽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혜진을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혜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한국으로 가면 돼요. 3일 후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남한, 자유의 땅.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다녔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국정원 직원이 혜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합동신문센터. 혜진은 3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진 씨, 조선중앙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나운서였습니다. 메인 뉴스 담당이었죠? 네. 조사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북한 고위층에 대해 많이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혜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방송국 내부 검열 시스템, 원고 작성 과정, 당의 지시사항. 방송 원고는 누가 작성하나요? 당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옵니다. 아나운서는 그냥 읽기만 해요.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글자라도 바꾸면 처벌받아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진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후 혜진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교육시설이었어요. 여기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혜진은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함경도나 양강도 출신이었어요. 너 진짜 아나운서였어? 한 여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봐. TV에서 봤어. 진짜 예쁘더라. 고마워. 하나원에서 혜진은 남한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혜진은 울컥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혜진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사는 집.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자유.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오빠,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동생. 다들 어떻게 됐을까? 2016년 봄. 혜진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억양도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도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셨다고요? 여기서는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면접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은 실망했습니다. 나는 7년간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무용지물이구나. 어느 날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진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입니다. 증언, 강연, 언론 인터뷰 등이요.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내 얼굴을 공개하는 건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김혜진 씨 같은 증언자가 필요해요. 아나운서 출신은 드물거든요. 제 가족들은요? 북한에 계신데. 이미 혜진 씨가 탈북한 게 알려졌어요. 가족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혜진은 첫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였어요.
1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혜진은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아나운서로서의 경력, 거짓을 말해야 했던 고통, 동생의 체포, 그리고 탈북. 저는 7년간 마이크 앞에 앉아 거짓을 말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위대한 수령의 은덕을 외쳤지만 제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저는 체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가족, 경력, 신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어요. 진실을 말할 자유입니다. 혜진은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혜진은 여러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국제회의.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김혜진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건가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 진실을 말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진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북한을 바꿀 거예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혜진은 이제 북한 인권활동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현재 혜진은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자연스럽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어요. 가끔 꿈을 꿉니다. 평양의 거리를, 대동강을, 그리고 가족을. 어느 날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김혜진 씨, 북한 전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유튜브요? 네. 북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이요. 혜진 씨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나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7년간 북한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거짓을 말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혜진의 북한 이야기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첫 영상을 촬영하는 날 혜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카메라 앞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조선중앙방송국에서 7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께 북한의 진짜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었어요. 1만, 5만, 10만. 사람들은 혜진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의 증언. 평양의 진짜 모습. 탈북 아나운서가 말하는 북한의 진실. 혜진은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방송 시스템, 검열 과정, 일반 주민들의 삶, 특권층의 모습.
그녀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북한을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6개월 후, 혜진은 국제인권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김혜진 씨,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엔이요? 네. 당신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져야 해요. 혜진은 뉴욕 유엔 본부로 갔습니다.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나운서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년간 저는 세계에 거짓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낙원이라고, 인민은 행복하다고, 수령은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본 북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굶주림, 억압, 정치범 수용소, 공포정치.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발 그들을 도와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유엔에서 증언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평양에서 거짓을 말하던 아나운서가 이제는 유엔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니.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봤어요. 새로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 자유를 얻을 거예요. 계속 진실을 말해주세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계속 말할 거야. 진실을. 한국으로 돌아온 혜진은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엔 증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혜진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유엔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말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영상을 마치고 혜진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는 편지였어요. 엄마, 아빠, 오빠, 혜영아. 나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너희들을 버리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북한에서는 그럴 수 없었잖아. 엄마, 아빠, 미안해. 오빠, 고마웠어. 혜영아, 너도 언젠가 자유를 얻을 거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북한이 변하는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나는 계속 말할 거야. 진실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서울에서 혜진 올림. 혜진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자, 다음 영상 시작할까요? 혜진은 웃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 리포트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실제 탈북 아나운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는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체제가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양심이 있고 진실을 갈망하고 자유를 꿈꿉니다. 김혜진은 7년간 마이크 앞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을 전파할 수도 있고 진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은 자신의 목소리를 진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김혜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 리포트는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